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공부할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5단원 바르게 대화해요를 공부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알맞은 높임표현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전화할 때 바른 전화 예절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174쪽부터 177쪽까지 공부할 거고요. 여러 가지 듣기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귀를 쫑긋 열고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요. 만화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이 만화는 예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예절이 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니, 더 오른쪽, 좀 더 왼쪽. 약해. 좀 더 세게. 시원하다. 아유, 힘들어. 이제 그만 좀 시키세요. 어른한테 예의 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예의를 지켜! 제가 예의가 없다고요? 어디에 예의가 있다는 거니? 휙휙. 어깨를 계속 주무르는 건 어깨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은 되네. 재밌는 만화죠? 자, 어른들이 예의를 지켜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 오른쪽에 설명 읽어볼게요. 예절이란 예의를 나타내는 방법을 말해요. 예의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이라면 예절은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는 행동이죠. 식사예절, 인사예절 등이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화예절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이제 책을 펴주기 바랍니다. 174쪽과 175쪽에는 민지와 지원의 대화가 나오고요. 이 대화를 듣고 물음에도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2번을 듣게 될 겁니다. 민지와 지원의 대화 중에 어색한 것,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봅시다. 민지와 지원이의 대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민지 있나요? 제가 민지인데 누구신가요? 나 지원이야. 나 아까 학교 앞 문구점에서 미술 준비물을 샀는데 망가져 있어. 뭐가? 물감에 구멍이 났니? 아니면 물통? 아니, 물통에 물이 샌다고. 아, 물통을 말하는 거구나. 자,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죠? 맞아요. 지원이가 민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민지는 지원이한테 전화 온지 알고 있었나요? 몰랐어요. 그 이유는요? 맞아요.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 2번을 보세요. 2번에는 다시 듣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돼 있는데요. 한번 질문을 쭉 살펴볼게요. 제가 민지인데 누구신가요? 라고 민지가 말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2번은 지원이가 물통을 들고 학교 앞 문구점에서 미술 준비물을 샀는데 망가져 있어 라고 말했을 때 민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3번 민지는 지원이가 한 말을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다시 한번 잘 들으면서 답을 쓰세요. 민지와 지원이의 대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민지 있나요? 제가 민지인데 누구신가요? 나 지원이야. 나 아까 학교 앞 문구점에서 미술 준비물을 샀는데 망가져 있어. 뭐가? 물감에 구멍이 났니? 아니면 물통? 아니, 물통에 물이 샌다고. 아, 물통을 말하는 거구나. 자, 이제 이번에 답을 적어봅시다. 1번. 제가 민지인데 누구신가요? 왜 그랬죠? 맞아요. 전화를 건 지원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아서 민지가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보세요? 저 지원이에요. 민지 있나요? 이렇게 말했으면 알았겠죠.
2번 지원이가 물통을 들고 학교 앞 문구점에서 미술 준비물을 샀는데 망가져 있어 라고 말했을 때 민지는 어떤 생각을 했죠? 뭐랑 뭐가 떠올랐어요? 네, 물통과 물감을 생각했어요. 미술 준비물은 알림장을 썼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자기 눈에 그 미술 준비물이 보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뭔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자, 3번. 민지는 지원이가 한 말을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지원이는 물통을 들고 학교 앞 문구점에서 미술 준비물로 산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화통화에서는 상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전화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설명할 때는 자세하게 상대방이 눈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야 된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지금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전화 대화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 전화를 할 때는 여보세요. 받는 사람도 여보세요 하고요. 거는 사람도 여보세요 해요. 자, 영어로는 hello 뭐 이런 거 하는데요. 자, 전화에 항상 하는 말이 있고요. 전화는 받는 사람도 있고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전화를 걸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줘야 되겠죠? 또 뭘 해야 될까요? 아, 전화를 끊지 않고 듣고 있다는 그런 대답같이 네, 그래요 이런 말도 해주면 좋겠죠. 듣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을 해야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고 상대가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전화를 통해서 직접 만나지 않아도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들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 더 해봅시다. 4번에서도 또 전화 대화를 들을 거예요. 잘못된 부분과 그 까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살펴볼까요? 가에 보니까 자, 예원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나는 예원이 언니인데 받고 있는 사람은 예원이 언니네요. 나를 볼까요? 뭐라고 길게 말을 했는데 자, 받고 있는 친구는 내 생각을 언제 말하지? 고민하고 있어요. 자, 다를 볼까요? 손자인 것 같고요. 전화기를 지금 내려놓고 있고 할머니는 말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말이 있네요. 자, 마지막 라 말주머니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삐죽삐죽해요. 아마도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장소가 어딘지도 알겠죠? 고리가 있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로 봐서는 지하철 같아요. 자, 여러분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화가 어떤 것일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살펴보면서 들어봅시다. 전화 대화. 가. 여보세요? 예원아,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나서 놀기로 했지? 나는 예원이 언니인데. 누구지? 나. 정아야, 어제 우리 반 회의에서 책당번을 정하기로 했잖아. 내 생각에는 책당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건 잘못된 것 같아. 각자 맡고 있는 역할도 있는데 일주일 동안 책을 관리하는 건 너무 힘들어. 응,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루에 한 번씩 책당번을 바꾸는 게 맞아. 회의 시간에 강력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내가 괜히 의견을 말 안 했나 봐. 내일 선생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 내 생각에는 하루에 한 번씩 바꾸면 친구들도 헷갈리고 책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지수는 계속 자기 말만 하네. 지수에게 내 생각을 언제 말하지? 내 의견 어때? 왜 말이 없니? 그래. 다. 여보세요? 유진이냐? 할머니다.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여기는 괜찮은데 요즘 한국은 많이 덥지? 네, 많이 더워요. 내 엄마는
시장에 장 보러 가셨어요. 엄마 오시면 할머니가 이번 토요일에 한국에 간다고 전해다오. 네, 3시까지 공항에 데리러 오라고 말해야 하는데. 라, 그래, 너 이번 주에 뭐하니? 우리 이번 주에 축구할래? 지난주에 비가 와서 축구를 하지 못했잖아. 잘 들었나요? 자, 이제 5번을 합니다. 다시 듣고 나서요. 물음에 답해 보는 거예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나는 예원이 언니인데 라고 한 까닭. 전화를 받은 사람이 지수에게 내 생각을 언제 말하지? 라고 생각한 까닭. 그리고 할머니께서 당황하신 까닭.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은 까닭을 각각 생각하면서 답을 적어가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대화. 가. 여보세요? 예원아,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나서 놀기로 했지? 나는 예원이 언니인데. 누구지? 나. 정아야, 어제 우리 반 회의에서 책당번을 정하기로 했잖아. 내 생각에는 책당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건 잘못된 것 같아. 각자 맡고 있는 역할도 있는데 일주일 동안 책을 관리하는 건 너무 힘들어. 응,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루에 한 번씩 책당번을 바꾸는 게 맞아. 회의 시간에 강력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내가 괜히 의견을 말 안 했나 봐. 내일 선생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 내 생각에는 하루에 한 번씩 바꾸면 친구들도 헷갈리고 책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지수는 계속 자기 말만 하네. 지수에게 내 생각을 언제 말하지? 내 의견 어때? 왜 말이 없니? 그래. 다. 여보세요? 유진이냐? 할머니다.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여기는 괜찮은데 요즘 한국은 많이 덥지? 네, 많이 더워요. 내 엄마는 시장에 장 보러 가셨어요. 엄마 오시면 할머니가 이번 토요일에 한국에 간다고 전해다오. 네, 3시까지 공항에 데리러 오라고 말해야 하는데. 라. 그래, 너 이번 주에 뭐하니? 우리 이번 주에 축구할래? 지난주에 비가 와서 축구를 하지 못했잖아. 잘 듣고 답을 썼나요? 자, 이제 선생님과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가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나는 예원이 언니인데 라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언니한테 할 말을 하게 된 거죠. 2번. 대화 나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지수에게 내 생각을 언제 말하지? 라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지수가 계속 자기가 할 말만 했어요. 그래서 친구는 내가 할 말은 대체 언제 해야 돼? 고민을 하고 있었죠. 자, 대화 다에서 할머니께서 당황하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남아있는데 유진이가 그것도 듣지 않고 갑자기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참 예의 바르지 않은 어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은 특히 이렇게 어른들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먼저 끊지 말고 기다려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라에서는요. 주변 사람들 표정이 좋지 않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지하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해야 하는데 남자아이가 큰 목소리로 통화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벨소리가 아닌 진동이나 무음으로 모드를 바꿔주는 것이 훨씬 좋겠지요. 자, 이제 6번입니다.
전화로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로 알맞은 것에 색칠을 해봅시다. 여러분 각자 읽고요.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한번 색칠을 해보세요. 몇 가지가 될까요? 맞아요. 4가지인데요.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상대가 누구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상대의 상황을 헤아려 봐야 돼요. 상대가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시끄럽거나 혹은 화장실에 가 있거나 이렇게 통화하기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상황을 잘 살펴봐서 혹시 받을 수 없다면 다음에 통화를 하는 게 좋겠죠.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므로 더 공손하게 말해야 돼요. 맞아요. 공공장소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해야 돼요. 자,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나 볼까요?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요가 아니고 끝까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말도 들어가면서 해야 될 거고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이 여기까지예요 라고 할 줄 알았죠? 하지만 하나 더 있어요. 재미있는 만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통하는 간단이라는 만화를 준비했어요. 마르코는 9살이라는 만화 시리즈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마르코가 친구랑 아주 통화를 길게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꾸중도 듣기도 하는데 자, 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더욱더 예의 바르게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예절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